안녕하십니까. 민원과 청원TV 제24회 역사의 허구 제3화입니다. 역사 바로잡기 청원. 오늘 제목은 정유재란의 진실입니다. 선조 기록을 들여다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전라도 서해에서 황해도를 가려면 산동을 거쳐야 지나갈 수 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도 서해에서 황해를 건너야 산동에 가지 않아요? 바다를 건너야 산동을 가는데 황해도를 건너야 산동을 간답니다. 전라도에서. 전라도 옆에가 황해도가 있나요? 이거 참 알다가도 모를 그런 기록이죠. 그 다음에 경기도는 조선의 사방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경기도가 조선의 중심은 맞지만 서쪽에 치우쳐 있어가지고 사방의 중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쪽에 치우쳐 있는 중심이죠. 이것도 선조실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한양에서 정동쪽에 강원도가 있고 정서쪽에 황해도가 있다라는 기록이 있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서북쪽으로 황해도가 있지 않나요? 정서쪽에는 서해바다입니다. 황해입니다. 황해. 그래서 첫 번째 선조실록, 선조 31년 1598년 2월 11일자 기록입니다. 이때는 정유재란 중이죠. 이때 여기 보면 진해에 사는 정병, 이건 직책 이름인데 전풍상이라는 사람이 외적의 진중에서 도망해 와가지고 아랜 이야기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임진년 8월 산골로 피난했다가, 이건 임진이라는 때 피난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외적이 잡혔는데 외장 산도의 진중에 소속되어가지고 앙골포에서 한 달 남짓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산도를 따라 바다를 건너 일본의 국도에서 동쪽으로 하루길인 진역군리에 도착했는데 진역군리는 바로 산도가 다스리는 고을이었습니다. 또 산도에게 딸린 그 부장 우다능기의 종이 되어가지고 복역하면서 이따금 문서를 선소에 전달하기도 했는데 대체로 우다능기는 바로 산도가 가나라는 전선의 장수였습니다. 선척의 숫자는 약 120척으로 지난 6월 산도가 재차 자기 소속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부산포에 정박하였고,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왔다가 일본을 갔다가 다시 정유재란 때 또 왔다는 이야기예요. 부산으로. 그래가지고 7월 사이에는 한산도에서 접전을 한 뒤에 하동앞 포구에서 하륙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구례지방을 거쳐서 남원을 함락시키고 전주에 도착했다가 즉시 하동으로 돌아왔는데 대개 갔다 돌아온 기간이 20여일이었습니다. 또 하동에서 열흘간 머문 뒤에 산도가 선척을 다 거느리고, 이거 1, 2, 3 제가 이게 나눠놓은 거 이따 뒤에 주석으로 설명하려고 번호를 매겨놓은 건데요. 자, 1번에 보면 수로를 따라 순천, 흥양을 거쳐 우수영 앞바다에 도착했는데, 흥양이라고 했는 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통제사와 접전을 해가지고 외적의 반이 죽거나 부상당했습니다. 120척을 끌고 와서 자기 군사가 외적이 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 보면 무한지방으로 후퇴해가지고, 그래서 무한지방으로 후퇴한 거죠. 정박하면서 날마다 분탕질을 한 뒤에 그래가지고 다시 순천으로 들어와서 외교에다 성을 쌓고 준왕궁에게 지키도록 한 다음 산도는 즉시 일본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순천에 가면 이제 외교라고 그래요. 지금 뭐 보이지도 않지만 옛날에 바닷물을 끓여 가지고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닷물을 끓여들여서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다리를 놨다고 했는데 그걸 외교라고 했는데 그거 흔적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우다능기를 따라가지고 자기는 광양지방의 장도로 옮겨서 정박하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광양 앞에 그 장도라고 있습니다. 그 해룡 율천
그 지구 앞에 보면 있어요. 그때 또 우다는기가 일본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기별을 듣고 고향 생각을 이기지 못하여 밤을 타서 도망와 현감에게 자수해 온 것입니다. 이 친구는 한 지금 6년간 지금 일본 외적질을 한 거죠. 지금 이 사람은. 자, 그럼 의구심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외장 산도가 120여 척의 군선을 이끌고 수로를 따라서 순천, 흥양을 거쳐 우수영 앞바다에서 통제사와 접전을 해가지고 외적의 반이 죽거나 부상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120척의 배가 해로가 아닌 수로를 따라 순천으로 갔다는 것은 해로를 수로로 잘못 기록했을까요? 이건 분명히 수로입니다. 수로. 나중에 뒤에 보면 수로가 왜 해로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구심 2. 두 번째 의구심. 우수영 앞바다에서 접전을 하고 대패해가지고 무한지방으로 후퇴해서 그곳에서 분탕질을 한 뒤에 다시 순천에 와가지고 외교에 성을 쌓았습니다. 라는 게 있는데 외적이 우수영에서 패해가지고 무안까지 가는데 무안은 목포 옆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 왜 서해로 한양까지 가지 않고 다시 순천으로 왔을까요? 그 후에 그 다음 해에 보면 명량을 통해서 서해로 진출하려고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으로 붙어서 100척 이상이 대패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외적인데 무안까지 갔으면 그렇게 해서 충청도까지 해서 저쪽에 어디서 정박을 하든지 그쪽에서 성을 쌓고 있지. 왜 도로 까꿀로 순천으로 와서 또 성을 쌓고 또 이렇게 대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 울돌목 보세요. 이 좁은 데로 수백 척이 지나가고 여기서 싸움을 했다는 건데 이게 참 여러 그 사학자들이 이게 좀 그렇다. 왜 뺑 돌아가지? 꼭 굳이 이 울돌목으로 이렇게 명량 쪽으로 들어왔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많고 그러잖아요. 여기 아니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아무튼 궁금한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그 의구심 3. 그렇게 순천에 와서 이렇게 광양 쪽에 있는 장도에 옮겨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장도에 꽤 오래 정박한 걸로 나오는데 한 10일간인가 정박한 거 나오는데 광양만 앞에 있는 장도는 지도에서 보시면 빨간 화살표에 보면 그게 장도입니다. 이 조그마한 섬인데 무인도예요. 그게 해룡 율촌 앞바다에 있어요. 그곳에 수많은 전선과 외적이 머무를 수 있는 섬이 아닙니다. 현재 직접 가보시면 당장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옮겨서 정박하고 있었다 그래요. 배 댈 데도 없어요. 이 광양지방의 장도, 이거 진짜 장도가 맞는지 대단히 궁금한 그런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선조실록 한번 또 보겠습니다. 120권, 선조 32년, 1599년 12월 25일 경자년 두 번째 기사입니다. 이거 1599년이면 이것도 정유제나인데 10조에 걸쳐 외적의 동정에 대해 서술한 전 별제 노인의 서계라. 이건 이제 제가 이걸 조사해 보니까 종육품 별제직이 있었던 노인이 정부에 보낸 10가지 그 사건 보고서 중에 한 가지를 여기에 기록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한문으로 이렇게 쭉 원문이 있죠. 대명, 민, 절간, 방, 외, 사. 첫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대명의 민지방과 절강 사이의 왜군을 방비하는 일은 오로지 수전을 힘써서 봄철에는 각 진영의 군대가 3월부터 모두 해상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수전을 힘 갈고 닦아가지고 바다로 나간다는 거죠. 강에서 연습을 해가지고 해상으로 내려가. 배를 탄 상태에서 이제 외적이 준동할 걸 대비해서 별날을 대기하였다가 그 다시 이제 조용하고 아무 일 없으면 5월에 철수해서 돌아오고 가을철에는 다시 또 7월에 해상으로 나갔다가 10월에 비로소 철수해서 돌아오는데 혹시라도 적이 와가지고 그 민지방이나 절강
그 위로 육지에 오르게 되면 포구를 지키던 장졸들을 모두 참수해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이 들어와서 다 죽여버렸다 이거죠. 근데 여기 보면 대명의 민지방과 절강지방 이것을 일부 요거 사서 그 실록 그 번역본에 보면 대명을 명나라라고도 하고 중국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 대명은 중국도 아니고 그 당시에 중국도 없었으니까 중국도 아니고 명나라도 아닙니다. 이건 이 대명을 그냥 우리 역사가들은 다 그냥 명나라라고 그래요. 근데 좀 더 이거 대명이란 내용을 보면 굉장히 깊은 뜻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또 의구심을 가지고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의구심 네 번째인데 외적이 민지방 이게 오늘날 이제 복권성인데 민지방과 절강성 사이에서 외를 방비하려면 수전을 훈련해서 봄철 3월에 바다로 나가 방어하고 5월에 철수하고 7월에 또 바다로 나가 방어하고 또 10월에 철수해 돌아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아무튼 수전이라는 게 뭐 저기 자기 포구에서 연습을 했든 뭘 했든 해서 또 먼 바다로 나가서 이제 방어하고 왔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왜 우리 그 조선의 군대가 복건성 절강성에서 외적을 방어를 합니까? 제가 지난번 그 방송에서도 외적이 살고 있는 나라가 그 걔네들이 있는 나라가 타이완에서부터 쭉 유구열도까지 쭉 해가지고 있는 거 거기가 긴 것 같다. 또 거기를 이야기하는 제외사학자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절강성하고 복건성 밑에가 대만 타이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선의 수군이 뭐 한다고 훈련을 해가지고 봄, 가을 두 차례 말이죠. 그 복건성, 절강성 사이에 나가가지고 외적이 준동하는 것을 사전에 방비한 것으로 나옵니까? 외가 공격 루트가 오늘날 중국 복건성, 절강성 사이로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방어하려고 강해에서 해상으로 배 몰고 나간 것인지 아니면 저 포구에서 배를 몰고 나간 건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기 보면 지금 그림에 우리 수군의 지금 전선 선단인데 이렇게 쭉 몰고 바다로 나가서 지키고 있다 다시 또 들어오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저기 저 조선의 군대가 여기까지 가서 지키고 전투를 하냐고요. 여기 보면 또 이상한 게 있어요. 동아대학교 박물관 소장 이순신 장군의 영정. 여기 보면은 충무공 이순신 상. 요 사진 한번 보십시오. 요 털모자 쫙 쓰시고 얼굴은 까맣습니다. 눈도 탁 올라가고 수염도 날카롭죠. 그 다음에 여기 동글동글한 여기 앞에 그 모자 끈도 이렇게 쫙 달리고 이 그림이 이순신 장군으로 보이는 건지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이건 뭐 장우성 화백이 상상으로 그린 1953년 상상으로 그린 이순신 장군의 영정이라고 그래요. 그 위에 것은 아무튼 이순신 장군 영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알 수 없는 거.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돼 있답니다. 어떤 게 이순신 장군일까요? 그래서 끝으로 방금 보신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 2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게 진짜인 것 같아요? 뒤에 건 상상이고 앞에 건 어디서 누가 그린지 모르게 내려온 건데 그래서 왜 우리는 많은 역사 자료와 유물 속에 남아있는 사실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와 다를까요? 식민사학자들의 그 농간이라면 왜 국가적 차원에서 바로잡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역사 바로잡기 청원 오늘 또 외쳐봅니다. 역사 바로잡아 주시기를. 시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구독 누르는 것은 필수입니다.